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이제 또 중요한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변곡의 자리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21선을 타면서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에코프로가 그동안 올라왔던 이 흔적들을 보시면은 처음에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 5일선을 타고 갑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 주가의 상승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5일선과 11선이 따라가게 되고 21선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주가가 계속해서 크게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평선이 점점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죠. 5일선, 11선, 21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정이 한 번씩 나오면은 5일선을 살짝 깨고 11선에서 반등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11선이 또 깨지면은 그 다음에 21선에서 반등을 줍니다. 이렇게 가요. 자, 지금 요 보이는 대로 그대로 봐봐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제일 최초의 상승을 시작할 때는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5일선과 이격이 11선과 21선과 벌어지게 되면은 이평선은요,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좁힙니다. 좁히는 방법은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만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쉬었다가요. 이렇게 좀 쉽니다. 쉴 때 가격 조정을 보일 때도 있고 기간 조정을 보일 때도 있어요.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가가 내려가진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기간 조정이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은 이평선이 저 밑에 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고 밑에 있는데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즉 주가가 하락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선 이평선을 딱 찍고 반등을 줍니다. 자, 그래서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 흔히 겪는 조정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죠. 뭐 쉬었다 간다, 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락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락이란 말은 참 듣기가 싫어요. 주식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 조정이다, 쉬었다 간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표현을 둥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게 좀 나쁜 게 아닙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올랐다 조금 내렸다가 2보 올라가고 1보 내려가고 2보 올라가고 1보 내려가고 이렇게 가야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갑자기 급등을 막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기 위해서는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는 것이 상승 추세라는 겁니다. 상승 추세. 아셨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가는. 그리고 그 조정기가 좀 지나고 나서 다시 모멘텀이 있다면 재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일선 타다가 11선을 찍고 또 반등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11선을 계속 찍다가 이제 21선을 최근에 찍었습니다. 21선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이동채 회장이 전환사채를 싹 다 소각시키겠다 하면서 아주 멋진 반등이 나왔지만 주가는 항상 올라갈 때 전고점 돌파를 합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전고점 돌파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항상 그래서 제가 주식을 볼 때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뭐예요? 전고점을 돌파했다 안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조정을 받고 떨어지느냐, 그거에 굉장히 기준이 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 이번에 전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못하고 주가가 내리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는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로 조정이 기간 조정, 시간이 길어지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워낙 매수세가 탄탄하고 이슈를 많이 받고 또 실적이 실제로 숫자가 딱 찍혀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보통 오르게 되는데 실적이 좋은 게 딱 나왔어요. 좋은 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보통 떨어집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다. 실적이 좋다. 이렇게 나오면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적이 숫자로 찍히고 이 숫자가 앞으로는 더 많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2차 전지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조정이 나올 때가 말 그대로 조정인 거지 이제 끝났다. 그리고서 이제 기약 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이냐. 요게 바로 향후 그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에요?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번 판에 반등이 여기서 안 나오고 주가가 밀리면 물론 다음 자리에서 반등은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배열은요. 중요한 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정배열은 이평선마다 진짜 대장주 있죠. 시장의 최고의 대장주는 5일선, 11선, 뭐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자리마다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그 추세가 이어지는 건데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다음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주가가 시간을 끌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힘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모멘텀이 약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쭉 빠지면서 이평선에서 단기 반등만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에코프로는 지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섰고 이제 이 전저점 자 그리고 나서 지난번 21선을 오늘 깼어요. 깼기 때문에 다음 이평선인 61선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주가가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45만원까지 빠져야 60만원이에요. 41선까지 빠져야 61선입니다. 그러면 45만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예. 뭐 오른 것도 그렇게 올랐으면 빠지는 것도 그렇게 못 빠질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또 한번 반등세가 클 겁니다. 왜냐?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45만원 떨어진다고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떨어진다는 얘기라기보다도 향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서부터는 또 한번 새로운 타이밍으로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왜냐?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쳐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아요. 그리고 지들이 사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그동안 기관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했던 그 나쁜 놈들도 여기 오면 살 겁니다.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다 사요. 그래서 주가가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오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은 개미들은 이미 70만 원에 샀는데 그죠? 70만 원 위에서 샀잖아요. 또 좋다 하니까. 그러고 나가지고선 주가가 여기까지 밀리면은 어떻게 돼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매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개미 물량을 누가 받아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가지고 주가를 또 끌어올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물리면 물리는 대로 계속해서 중요한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어디냐? 바로 제가 그동안 기법에서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 이것은 모든 주식에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건 에코프로 BM이건 그 전에 있었던 카카오건 누구건 다 유명한 종목들은 그 자리에서 반등을 나왔던 자리. 그게 바로 기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차트에 설정을 해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또 일봉상 자리, 또 눌림목 자리 전부 다
차트에 딱 설정을 해놓고 볼 수 있도록 분봉 매수 타점, 눌림목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일봉 매수 타점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선 여러분께 이 자료들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것이 분봉 매수 타점이고요. 최고의 눌림목 자리, 또 최고의 일봉 매수 타점을 일봉상에서 잡을 수 있는 그 자리들을 딱 정리를 해서 초보자도 무조건 차트에 놓고선 설정해서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초보자도 정말 2분만 보면은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에 거기다도 똑같이 설정을 해서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아니고 다른 증권 쓰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고 요거 되냐고 증권사에다가 물어봐서 해도 됩니다. 다 돼요. 이거 안 되는 데는 없어요. 요것을 한번 딱 만들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보자도 무조건 이거는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오나 안 오나 그걸 보면서 여기서 좀 타이밍이 반등의 타이밍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내려오면은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겠구나. 물려 있으신 분들 70만원에 잡아 있으신 분들 어디서 평단가를 잡아야 될지 그 매수 타이밍을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라고 제가 홍주식에서 맨날 며칠 떠드는 거고 이거 보고선 또 연락을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는 5월 12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 5월 12일 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결과가 어쨌든 간에 주가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될 것이다. 항상 주식은 시간과 주가가 상관관계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2일이라는 이 시간, 이 때가 굉장히 또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 때를 맞춰서 주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방향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지 이번 주 5월 12일 한번 꼭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보세요. 지금 21선을 이탈한 다음에 그죠? 에코프로 BM도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쭉 올라가는데 항상 어떤 악재가 터져도 21선을 안 깨고 딱 21선 찍고선 반등 더 크게 나와요. 얘 똑같아요. 5일선을 처음에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선을 한번 타니까 더 반등 나오고 11선을 계속 타다가 11선 깨지니까 21선 타요. 그죠? 그 다음에 21선 지지받고 올라가다가 21선을 깹니다. 깨는데 21선 위로 복귀를 해주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죠. 30만원까지 못 가고 어떻게 됐어요? 21선에서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21선이 우상향을 해서 올라가던 21선이 이제 이렇게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21선 꺾이는 거니까 다음 밑에 있는 선이 누구예요? 61선. 61선이 어떤 거예요? 여기 보면 초록색 선이에요. 이 61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정이 나와서 61선과 딱 만나게 되면 이때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가 또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된다. 이 타이밍이 보니까 61선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일봉상 눌림목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이 눌림목 자리가 또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건, 에코프로 BM이건 다 중요한 종목들,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는 종목들은 이렇게 항상 자리마다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런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전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항상 주식은 이렇게 하면은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올랐는데 전고점 돌파를 못해. 남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전고점 돌파를 못하면 새로운 추세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팔아야 돼요. 팔고 또 다음 자리 기다렸다가 다음 자리에서 또 매수 타이밍을 노리면 그러면 또 수익이 나는 겁니다. 어쨌든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좋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왜 좋습니까? 수익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날 들리는 말이 있죠. 주식은 타이밍이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이거예요. 그 시와 시간, 때라 그러죠. 때. 어떤 때, 시간과
그 다음에 주가의 상관관계. 주가가 어디냐? 20만 원이다, 25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이런 주가의 그 가격대, 그리고 어느 시간에 사느냐, 어느 시간, 주가가 내려왔을 때의 시간과 주가가 바로 이렇게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또 한 번 저점에서의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오면서 5월 12일 이후에 또 한번 멋진 반등을, 또한 저점을 어디서 잡는지를 한번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